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트리비 선생님. 손바닥에 뜨거운 불씨 하나만 늘었을 뿐 사지 멀쩡하게 돌아왔죠. 불씨의 온기가 느껴져. 잘했어, 파이논. 엠포리어스에는 오랫동안 새로운 반신이 탄생하지 못했지. 네가 니카도르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면 거룩한 도시 시민에게도 크나큰 힘이 될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보다 마이데이가 더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마이데이는 크렘노스 성의 왕세자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대부분 시간을 니카도르와 싸우는 데 썼잖아요. 저보다 분쟁이란 단어의 무게에 더 어울리죠. 정말 순진하다니까. 그렇게 많은 걸 고려하면서도 정작 한 가지 일을 잊었잖아. 어쩌면 마이데이모스가 불씨를 받으려 하지 않은 게 네가 말한 이유 때문일지도 몰라. 난 마이데이모스의 힘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아. 그도 분명 신이 되는 상상을 수천 번쯤 했겠지만 종족 사람들을 이끌고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절했을 테지. 그러니 각오는 됐겠지? 엘리사이 에데스의 파이논? 준비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신성의 무게를 견디고 필요한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좋아. 드디어 이날이 왔네, 파이논. 이건 네 평생의 영혼이었잖아. 안 그래? 당시 신탁이 절 찾지 않았다면 전 지금도 아무런 목적 없이 떠돌고 있었겠죠. 지금 이 순간 황금의 후예의 사명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제 존재의 의의입니다. 난 단 한 번도 네 결심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 내일 이 시간에 황금의 후예는 창세의 소용돌이에 모여 천벌의 창 니카도르의 불씨를 반환할 거야. 이건 사제들이 예부터 변치 않고 행해온 의식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 평범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분쟁의 신권을 받을 수 있을진 아무도 몰라. 네 앞길은 여전히 변수로 가득하지. 그때까지 푹 쉬도록 해, 파이논.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정말 평온하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난세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니 엠포리어스인의 정신력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다 아글라이아님과 트리비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들이 지켜준 덕분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마이데이는 어디 갔나요? 피곤하다면서 먼저 돌아갔어요. 두 분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겨우시죠? 그래도 역시... 그러고 보니 너한테 고맙다는 말은 처음 하는 것 같네. 도와줘서 고마워, 미미 씨. 내일 이 시간 아글라이아님은 저희를 창세의 소용돌이로 소집해 불씨를 반환하는 의식을 진행할 겁니다. 아글라이아님이 황금의 후예만 언급하긴 하셨지만 제가 두 분을 초대한다 해도 분명 거절하진 않으실 거예요. 의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글라이아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티탄의 신권은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분이 와주셨으면 해요. 그럼 제가 꼭 흔들어 깨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까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푹 쉬세요. 저도 가서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그럼 나중에 봬요. 너도 느꼈지? 왠지 고민이 엄청 많아 보여. 그도 그럴 게 파이논 씨가 겪게 될 일이 워낙 특별하잖아. 티탄이 엠포리어스 현재만 있는 신이긴 하지만 인간에서 다른 존재로 승격하는 과정은 상상조차 어려운 법이지. 하긴 지금껏 일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할 겨를이 없었네. 열차칸은 엉망이 됐고 열차팀과는 연락이 안 닿는 상태지. 게다가 천의 세계에 대한 금지령까지 있으니. 나한테 옛날 게임이 있긴 한데 네가 별로 관심 없어 할 것 같아.
파이넌 씨의 승격심만 끝나면 우리도 이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선은 목욕실에 가서 쉬도록 하자. 미미미미 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 미미미미 미미미미 미미 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 미미미미미 병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날린 도시국가 크렘노스는 모든 전사가 동경하는 곳이었다. 크렘노스 제전의 챔피언이 되는 건 1000명, 아니 10,000명 중 1명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 그건 사륙일 뿐이야. 영광이라고는 전혀 없지. 한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이름은 마이데이모스, 마이데이, 크렘노스의 왕세자였다. 남자는 과묵했지만 그의 행적은 널리 전해졌다. 정말 불가사의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가 태어나자마자 친부의 손에 절벽 아래로 내던져졌고 9년 동안 어두운 바다를 표류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살아나다니! 사신조차 그를 버린 거야. 불사의 몸, 남자에게 내려진 은총, 엠포리어스의 모든 황금의 후예가 그렇듯 저주라고 불리는 축복이었다. 과묵한 남자는 탁자 앞에 앉아 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컵을 가득 채운 건 선홍빛 액체였다. 보양을 위해 피를 마시는 건 크렘노스 성의 전통이라고 한다.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전장의 모든 시체를 약탈했다. 독선적인 야사학자군. 간파당했다. 그의 눈빛은 사자처럼 날카로웠다. 이건 석류즙이야. 남자가 비웃었다.
야사가 야사에 그친 건 크렘노스 성이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신이 광기에 빠지자 도시국가도 함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소문에 따르면 남자도 크렘노스 성의 종말전쟁에 참여했다. 전장을 휩쓸며 피투성이가 된 그는 긴 창으로 적군의 왕을 찔렀다. 다만 그 창끝이 가리키는 건 다름 아닌 자신의 고향이었다. 의견이 분분해지자 남자는 몸을 일으켜 떠났다. 그는 늘 뒷모습으로 소문의 진실을 서술하였다. 그건 수많은 풍파를 겪었음에도 상흔 하나 남지 않은 등이었다. 마이데이모스, 과거의 영웅. 그는 크렘노스의 반역자이자 아버지를 죽인 왕세자이다. 밈미? 미미미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 미미. 지금 쉬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파이노님. 내일이면 불씨 반환식이잖아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가 다를까? 어차피 케팔의 비호 아래에서 오크만은 영원히 새벽일 텐데. 강렬한 빛이 내리쬐는 한 난 편히 잘 수 없어. 억지로 눈을 붙이느니 마음을 가다듬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낫겠지. 이것도 휴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생각은 다 정리되셨나요? 전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네. 처음에는 불시로 뜨거웠던 손바닥이 어느덧 차갑게 식어버렸어. 곧 있으면 그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 카스토리스 씨, 그렇다는 건 내가 니카도르와 잘 맞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면 그 의견에 동의할게요. 고마워. 저 멀리 시면이 보이네. 아, 전에 미처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어. 공정의 천칭이 있는 신전에서 오로닉스가 수수께끼로 우릴 곤란하게 할 때 왜 날 막았던 거야, 카스토리스 씨? 분명 다른 방법이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엠포리어스의 운명보다 더 중요한 물건. 그건 당신에게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한 문제였어요. 알다시피 다낭 씨가 제때 해결법을 찾지 못했다면 내가 시도는 해봤을 거야.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주저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당신을 막은 것도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고요. 두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게, 정말 다행이었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파이노님? 매 순간 생각하고 있어. 조금 전 난 두 반신 앞에서 내 마음속엔 오직 황금의 후예의 사명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이번에는 아글라이아님의 금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분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파이노님. 단지
선택적으로 저희의 거짓말을 옳은 척 하시는 것 뿐이죠. 하긴 바보 같은 유행을 부렸네. 가끔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니카도르를 쓰러뜨리면 머릿속에 울리던 의심의 소리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줄이야.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데 전 파이노님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마이데이님이 마냥 장난으로 구세주라고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의식 전까지 쓸데없는 잡생각을 버리고 머릿속을 비워주는 게 좋겠어. 전에 트리비 선생님의 역사 시험 전에도 이 방법을 썼었거든. 누가 그 산더미처럼 쌓인 석판과 문헌을 복습할 수 있겠어? 일찌감치 포기하고 검술 훈련과 노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시험 결과는 어땠나요? 점수 말이야? 진작에 잊어버렸지. 트리비 선생님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주일 동안 황금의 후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벌 줬던 것만 기억나. 트리비님에게 그런 엄격한 면이 있는 줄 몰랐네요. 파이노님, 그 평온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세요. 아마 별일 없을 거예요. 고마워, 카스토리스 씨. 그냥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최대한 외면해 볼게. 생각해봤자 딱히 결론도 안 날 테니까. 요 며칠 자꾸 눈앞에 내 고향 엘리사이 헤데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크렘노스 성의 그 녀석들은 기술력도 좋지. 나도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언제든 영혼만 빠져나와 고향의 그 익숙한 초원으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잠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정말 한 모험이네요.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보세요. 분명 당신도 저처럼 궁금하시겠죠?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은하 반대편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헤르타 정거장. 천재들의 기지이자 과학의 요람이죠. 이 헤르타 인형들을 보세요.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전 사람들이 남몰래 진짜 예쁘다 라고 얘기하는 걸 몇 번이나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 인형들은 헤르타님의 미모를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도 재현해내지 못했어요. 이건 아첨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랍니다. 이 장면이 기억나세요?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었죠. 존귀한 지니어스 클럽 83번째 헤르타님이 신성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위대한 누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지난번에 이어 은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천재에 관한 전설을 들려. 이봐, 거울 4호.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저희의 첫 등장인 만큼 격식 좀 차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헤르타님. 아하, 첫 등장의 격식. 턱이나 필요하겠다. 로봇 머리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지금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헤르타님, 여길 보세요. 이 장면만 보면 헤르타님은 이미 누스 앞에 서 계시는걸요? 아, 저거? 저건 홀로그램일 뿐이야. 어떻게 로봇 머리를 여기로 직접 소환할 수 있겠어? 그럼 홀로그램을 앞에 두고 대사를 외우셨던 거예요? 격식 차린 건데? 네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잖아? 쓸데없는 말은 이쯤 하자. 누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아주 많은 걸 쏟아부었다고. 아련 시스템의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우주 정거장의 에너지원을 동원해 무신호 상태로 만들었다가 재가동해야 해. 그러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자금 쪽은 내 담당이 아니라서 아스타한테 물어봐. 헤르타님도 모르셨군요. 난 헤르타의 본체고 지식의 사도이자 진정한 천재라고. 비용 관리? 그런 일은 너무 진부하지. 맞는 말씀이세요, 헤르타님. 컴퍼니는 헤르타님 같은 천재가 흥미로운 과제에 돈을 펑펑 쓸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조건 없이 제공해야 하죠. 그렇다면 지식의 사도이자 진정한 천재인 헤르타 본체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떡하긴? 당연히 아련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내서 바로잡아야지. 외람된 말이지만 헤르타님이 여러 분야에 뛰어나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직접 수행하는 능력도 정말 그중 하나인가요? 만약 저라면 스티븐에게 연락해서 로봇머리의 머릿속에 말 한마디 집어넣으려고 돈을 쏟아부었다가 모든 걸 망쳤다고 얘기할까? 아,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됐어. 봐, 저게 아련 시스템 단말 장치야. 당장 달려가서 확인해보자. 네, 헤르타님. 아, 그런데 전 걷지 못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째 오늘따라 유난히 농담이 잦은 것 같다? 이게 아현 시스템인가요? 시뮬레이션 우주와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말이 맞아. 둘 다 기본 로직이 같으니 본질적으론 같다고 볼 수 있지. 이런 걸 두고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쓸데없는 말하면 내 조수의 이름을 거울 5호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본론으로 돌아가자. 아련 시스템은 에너지원 구역, 계산력 구역, 통신 구역, 총 3섹터로 구분돼. 독립된 각 섹터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지식 운명의 길을 통해 연결되지. 로봇머리와 말 한마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워낙 정교한 시스템이다 보니 평소에 테스트하거나 정기적으로 보수하기도 까다롭지. 사소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정상이야.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어느 섹터에 오류가 난 건가요? 간단해. 셋 다 문제가 생긴 거지. 별일 아냐. 기술적으로 살짝만 조정하면 되거든. 세 섹터가 독립되어 있으니 조사도 차례차례 해야 할 거야. 준비됐다면 우선 에너지원 구역부터 살펴보자. 전 거울이라고요, 헤르타님. 거울 속 당신이 준비됐다면 저도 준비를 마친 거나 다름없죠. 에너지원 구역은 왜 이렇게 추운 거죠? 거울에 소리가 낄 것 같아요. 예상 못했어? 난 헤르타 정거장의 모든 에너지원을 허수 상태로 전환해서 이 섹터에 저장해뒀어. 초저온 상태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주 정거장은 진작 폭발해서 하늘로 날아갔을 거야. 하지만 저희는 원래부터 하늘에 떠 있었잖아요. 거울 주제에 유머 감각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저 녀석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손상된 데이터? 활성화된 시스템 록? 그럴 리가. 설마 군단이 또 쳐들어온 건 아니겠지? 어쨌든 싹 없애버려야 해. 깨지지 않게 바짝 따라와. 역시 헤르타님이세요. 정말 시시한 상대였어요. 이 정도쯤이야. 전부 처리했으니 대충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자. 헤르타님, 이건 뭔가요? 그거 평범한 기업 거품 같은데? 특별할 건 없어. 다른 캐빈에도 널려 있거든. 흥미롭네요.
로봇머리를 만나려면 그에 걸맞는 계산력이 필요해. 1초당 수천여 번의 부등소수점 연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네 존재조차 느끼지 못할 거야. 하지만 뛰어난 계산력에도 단점이 있어. 바로 이런 계산력 칩충들이 꼬인다는 거지. 번식의 자손인데 어떻게 진화한 건지도 몰라. 생명은 정말 신비롭군요. 그래봤자 말하는 거울보단 못하겠지만요. 그나저나 헤르테님, 이 정도 계산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로 대체 평소에 뭘 연산하시는 건가요? 그게 중요해? 슈퍼컴퓨터를 작동시켜서 로봇 머리의 주의만 끌면 그만이지. 에휴, 한가하실 때 아스타 씨와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살려주세요! 벌레친에게 거울을 튀었어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손으로 닦으면 되잖아. 정말 유머러스하시네요. 성가신 벌레들도 처치했으니 계산력 구역은 이제 깨끗해. 머지않아 컴퓨터도 복구될 거야. 이제 로봇 머리를 아련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마지막 섹터라면 통신구역 말인가요? 기억력이 제법인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인해보자. 여기에도 기억 거품이 있네요. 그걸 왜 그렇게 신경 써? 그냥 좀 꺼림칙해서요. 이건 헤르타님! 여기에도 헤르타님의 인형이 있네요. 통신구역은 말 그대로 우주 정거장과 로봇 머리 간의 통신 교량을 담당하는 섹터야. 지식 운명의 길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에이언즈에게 연결고리를 발사하는 거지. 뒤에서 누군가의 어깨를 치면 그 사람이 돌아보는 원리와 같은 거야. 하지만 절대 간단한 작업은 아니야. 사전 준비가 얼마나 번거로운진 말할 것도 없고, 로봇 머리의 눈길 한 번으로 까딱하면 우주 정거장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거든. 아하! 우주 정거장을 무신호 상태로 만드는 건 장비가 과부하다거나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보호수단인 거네요. 이해가 빠르네, 거울. 눈동량과 귀동량 덕분이죠. 전 귀도 눈도 없지만요. 이 섹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형들도 잘 작동하고 있는 걸로 봐선 망가진 것 같지도 않고요. 그건 모르지. 헤르타님, 뒤쪽에... 뭘 하려는 걸까요? 어디 보자. 이 인형은 일련 번호 2757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쉿! 끼어들지 마. 인형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일련 번호 2757. 이상하네. 아, 왜 그러세요? 인격 투영 모듈이 비활성화되어 있어. 이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활성화 상태여야 정상인데, 막무가내 모듈도 비활성화 상태잖아? 더더욱 말이 안 되는걸? 분명 며칠 전에 모든 인형이 활성화 상태였던 걸 확인했다고. 무차별 공격 모듈은 아니, 그런 설정값은 대체 왜 있는 거죠? 활성화 상태야. 침입자 발견. 큰일이네. 거울, 도와줘. 무차별 공격 개시. 이 녀석들은 기억의 밈 잔재? 인형의 설정값을 오염시키고 조작한 게 이 녀석들이라고?
나타났을까요? 이 녀석뿐만이 아니야. 저길 봐. 1년 번호 7631과 1년 번호 10136도 전부 같은 상황이지. 원격으로 4개 변수를 조정할 방법은 없나요?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은 없어. 협조 거부 모듈이 활성화된 상태거든. 아무리 나라고 해도 그 권한을 피해갈 수 없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오염의 근원을 찾는 건 나중에 하자. 내가 왔으니 이 인형들도 이젠 필요 없겠지. 불량품을 전부 수리 공장으로 보내버리자고. 우주정거장을 생각해서라도 힘 조절 꼭 해주세요.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머리는 멀쩡하네요. 때리더라도 얼굴은 피해야지. 그건 인형한테도 마찬가지야. 더 깊은 곳에서 다른 인형의 신호가 느껴져. 계속 가보자. 이렇게 깊은 곳에도 기억 거품이 있네요. 이제 좀 실마리가 잡히네. 흥미로운걸? 수수께끼의 해답은 조금 후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 우선 망가진 인형부터 해결해볼까? 아! 1년 번호 0988. 내 회심작이잖아? 이제 뭘 여쭤봐야 할지도 감이 안 오네요. 이 인형이 탄생하기 전까지 다른 인형들은 전부 천편일률적이라 재미가 없었어. 내가 기억하기론 0988부터 랜덤으로 인형에 작은 서프라이즈를 넣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해요. 두려워하지 마, 거울아. 한시도 멈추지 않고 눈앞의 난제를 해결하는 게 천재의 숙명이잖아? 전 그냥 옆에서 관전만 하면 안 될까요? 위험했어요. 하마터면 산산조각 날 뻔했다고요. 엄살은? 이런 녀석에겐 내 뇌세포 한 개를 쓰는 것조차 아깝다니까. 이제 새 섹터의 문제가 전부 해결된 거죠? 그렇다는 건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어. 조금 전부터 우리 뒤로 꼬리 하나가 붙은 것 같은데?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시군요, 헤르타님. 저희가 나서야 할까요? 그래, 모두를 불러내줘, 거울 4호.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고작 도둑 따위에게 빈틈을 내줄 수는 없잖아? 기억의 기생충. 정말 이런 허접한 위장으로 천재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내 거울에 비친 이상 도망칠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이런 큰일이군. 일단은 살고 봐야 하니 기억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겠어. 휴, 아무래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네. 말했잖아. 고작 그 실력으로 내게서 도망치겠다고? 헤르타님! 뭘 하시려고요? 전부 말할게요. 기억의 정원의 비밀과 그들이 뭘 노리는지 다 털어놓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겠다고 떠올린 말이 고작 그것뿐이야? 이러면 곤란하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까? 난 지니어스 클럽 83번째 헤르타야. 허수 범람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학자이자 허수 중력 붕괴 무기의 핵심 인물이지. 이런 내가 너한테 얻을 만한 답이 있을까? 그건... 쉿, 조용. 지금은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이니 얌전히 듣기나 해. 넌 루스의 기억을 훔치기 위해 여기에 잠입했어. 그렇지? 내 소중한 아련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날 여기로 유인해 길잡이로 삼으려던 속셈이고. 안타깝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농담이야. 처음부터 너에겐 일말의 기회조차 없었어. 내 곁에 거울 사오만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녀석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네 행적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거든. 자, 이제 이 배짱 좋은 도둑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좋을까? 아, 그게 좋겠다. 기억의 정원 사람들은 거울을 좋아하지?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거울과 친구가 되게 해줄게. 처벌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인생의 100분의 1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반성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거울 속에 갇힌다 해도 여전히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 너한테서 느껴지는 그 미약한 운명의 길 에너지로 로봇 머리의 주의를 끌 수 있을지도 몰라. 아, 참, 조금 전에 말한 인생의 100분의 1이란 건 내 수명을 말하는 거야. 문제의 원흉을 없애니까 마음이 좀 가볍네. 냠냠 맛있어요.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 나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잖아. 그 도둑은 푹 자게 내버려둬. 어떻게 처리할진 차차 생각해 볼 테니까. 어머?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헤르타님, 언제부터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셨죠? 아리온 시스템이 재부팅됐어.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네. 로봇 머리, 너한테 가겠다고 이 고생을 했으니 절대 날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운명의 길 틈새, 시뮬레이션 우주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실체야. 감상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야. 로봇 머리, 내게 반응해 줄 건가? 헤르타님, 저희가 틈새에서 어떤 소리를 포착했어요. 그래, 들려줘봐. 이 소리는 이진법? 설마 로봇 머리인가? 잠깐, 이진법에 이가 나올 리 없잖아. 날 놀리는 거야? 헤르타님,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정해, 거울 2호. 또 뭐라고 했는지 들려줘. 문? 안 잠겨 있다고? 이건 운명의 길의 소리가 아니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헤르타님, 밖에 있는 녀석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울 3호, 그 소름 돋는 웃음소리 좀 그만 낼래? 방금 밖에 있는 녀석이라고 했어? 설마 헤르타님이 직접 들어보시죠. 에? 이상한데? 실험실에 침입자가 들어온 게 분명해. 깨워야 할까요? 의트씨? 그거는 좋겠군요. 예의에 어긋나지만 저희도 한시가 급하니. 잠깐! 안 돼, 절대 안 돼! 너희가 누구든 지금 날 방해하지 마! 난 계속 가야 한다고! 몇 걸음만 더 가면 로봇 머리를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헤르타님? 아니, 없어. 그냥 뭘 좀 생각하느라. 헤르타님, 틈새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썬데이 씨. 맡겨주세요.
잠깐, 뭘 하려는 거지? 잠시 실례할게요. 헤르타 씨. 이건 화합? 웃기지도 않네. 이런 잔재주로 날 방해하겠다고? 어림도 없지. 역시 사도답게 잠재의식으로 손쉽게 화합을 풀어냈네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전하는 녀석, 정말 헤르타님의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냐? 저 녀석들은 무시하고 노스나 만나러 가시죠. 됐어. 거울, 이만 여기서 나가자. 에? 나가자고요? 설마 이제 와서 아련 실험을 중단하시겠다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간신히 여기까지 와서 곧 에이언즈에 닿을 수 있게 됐는데 아련 시스템을 재가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는 헤르타님도 아실 텐데. 저 침입자들을 무시하고 계속 가다가 로봇 머리가 우주정거장에 눈길을 주면 저 둘은 그 찰나의 에너지에 의해 잿더미가 되고 말 거야. 실험엔 두 번째 기회가 있지만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자애롭고 따뜻하신 헤르타님, 전 정말 주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만해. 징그럽게 그런 말투로 말하지 마. 이번에도 중간에서 멈춰야겠네. 로봇 머리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헤르타 씨, 정신이 드십니까? 너희 둘 때문에 내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잖아. 계획이요? 죄송합니다, 헤르타 씨. 계획이 있으신 줄 몰랐군요. 썬데이 씨와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사방이 어두워서 긴급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의 근원을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당신의 본체를 보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문이 열려 있더군요. 뭐 좋아. 나도 상식은 있는 사람이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줄게. 그쪽이 은하열차의 양씨인 건 알겠는데 옆에 이쪽은? 헤르타 씨는 은하간의 소식에 민감하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실례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라 가장 기본적인 예절을 잊었군요. 전 썬데이입니다. 열차의 평범한 편승객이죠. 평범한 여행자가 화합 운명의 길을 걷는 자라고? 그걸 누가 믿겠어? 관광이나 하러 여기까지 온 건 절대 아닐 테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주정거장이 무사하다니 다행이군요. 헤르타 씨, 저희는 엠포리어스 때문에 왔습니다. 놀랍지도 않네. 뭔가 떠오르신 겁니까? 아니, 히메코한테도 말했지만 아주 이상한 일이야. 로봇 머리가 눈길을 던졌던 수많은 세계가 전부 내 머릿속에 있는데 빠진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너희가 기억의 정원한테 홀린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난 먼저 시뮬레이션 우주로 그 단어를 검색했어. 관련 없는 결과를 필터링하긴 했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목록이 있었지. 엠포리어스 에이스 팀은 다음 시즌 휘장 대신 왕 바비루를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던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그렇군요. 저희에게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나저나 궁금하네. 은하열차는 진작 출발했잖아? 그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길래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야? 실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거든요. 엠포리어스가 정말 에이언즈, 운명의 길, 더 나아가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분명 지니어스의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두 눈으로 직접 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양씨? 저희의 소중한 두 동료가 엠포리어스에 갔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료에겐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증상이 나타났죠. 조금 전부터 엄청 신난 것 같은데 대체 뭘 먹인 거야? 됐어. 통역하느라 괜히 힘 빼지 마. 영양가 없는 말을 했을 거란 직감이 드니까. 시간이 다 됐네. 황금의 후예들은 지금쯤 창세의 소용돌이에서 준비 중이겠지? 준비되는 대로 불시 반환식을 보러 가자. 장엄한 12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우리는 세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에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닿을 수 있게 하소서. 네가 초대한 증인이 도착했네, 파이논. 이제 반환식을 시작해도 되겠어. 마이데이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그 녀석에게 인사말은 이미 들었어, 카스토리스 씨. 그래서 나도 얘기해줬지. 상처를 치료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전후에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승격식 같은 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그에게 앞길을 보여줘. 끝없는 어둠 속에서 만여 번의 밤을 보냈다 해도 신탁의 인도는 첫 번째 새벽빛처럼 밝고 선명할 것이다. 그가 말하길 신들을 타도하라. 그가 말하길 볼씨를 반환하라. 그가 말하길 신권을 짊어져라. 그가 말하길 기적을 주조하라. 신탁이시여, 저희의 때늦은 헌납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여 번의 긴 밤 동안 저희 황금의 후예는 전력을 다해 불을 쫓는 여정을 재개했으며 이제 뿌렸던 씨앗이 마침내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기적을 갈망하던 7번째 볼씨는 위대한 천벌의 창 니카도르의 것이었고 그 불씨를 반환한 건 저희 황금의 후예가 추구한 영웅입니다. 정직한 시민이자 용감한 전사이자 고상한 영혼이죠. 엘리사이 에디스의 파이논, 앞으로 올라오거라. 우리와 함께 장엄한 12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저희는 세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에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다할 수 있게 하소서. 불씨를 바쳐라, 황금의 후예여. 천벌의 창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상세의 소용돌이가 왜 이렇게 고요하죠?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너무 조급한 것 같네, 파이논. 우리가 내린 결정을 의심하게 만들지 마. 나이오스님? 네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닐 거야, 카스토리스. 저건 신탁의 화신이자 티탄 신성의 메아리지. 신권을 받을 황금의 호예를 확인하러 온 거야. 신의 권능을 넘겨받고자 하는 인간이여. 그대의 힘과 품격은 이미 시련을 받았으나 그대의 의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군. 니카도리의 항쟁을 이어받아 형언할 수 없는 검은 물결에 맞서려면 반드시 신성의 시련을 받아야 하네. 그대에게 부서지지 않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면 가장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을 없애라. 내면의 두려움을 없애라고요? 그럼 한번 해보죠.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제 앞길을 막는다 해도 전 준비됐으니까요. 예언 속 내일을 위해 엠포리어스에 필요한 신이 되겠어요. 따라오게, 엘리사의 에데스의 파이논. 그대는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몸을 버리고 고통 속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녀올게요, 친구들. 파이노님이 사라지셨어요. 전장에 나선 거야. 자신만이 이길 수 있는 전장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고 믿는 것뿐이야. 정말 신비한 의식이야. 기다리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녕 없는 걸까? 가만히 앉아 운명의 중재를 기다리는 기분은 정말 별로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 파이노님, 부디 단단히 준비하셨기를. 파이노님과 긴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망설이는 듯한 말투였어요. 신탁의 화신이 그걸 간파한 것 같아요. 아마 파이노님 내면의 동요를 꿰뚫어 봤겠죠. 그분이 어디서 무엇과 싸우든 이 시련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잠든 것 같아. 이 의식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인가 봐. 파이노는 성공할 거야. 파이논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반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신탁이 약속한 기적에 매우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더 크고 험난한 사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황금의 후예는 모두 어떤 결함을 안고 있어요. 그건 불사의 저주일 수도, 끊임없이 점점 사라지는 인간성일 수도 있죠. 하지만 파이노는 달라요. 그는 결함이 없는 황금의 후예이자 신성을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그릇이죠. 언젠가 그는 남은 모든 이들을 이끌고 기적의 문을 두드릴 거예요.
역시 한 발 늦었군. 천벌의 창의 별이 빛나고 있다는 건 불씨는 반환했지만 아직 파이노님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신탁이 대변인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는 파이노님의 힘과 품격을 인정했지만 그분의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었죠. 파이노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탁의 자신을 증명해야 해요.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군. 너희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지 이방인.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니카도로와의 전투가 100배는 더 힘들었을 거야. 크렘노스 쪽 사람은 강인함과 무예를 숭상하긴 하지만 그게 예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 마이데이 씨, 조금 전에 얘기한 우려라는 건 쟤네 아직 모르는 거야? 녀석은 늘 자신의 과거로 고통받고 있어. 내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진 않겠지만 계속 파이논과 함께 싸우려면 녀석의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 마이데이님,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도 되고. 신탁에 선택받기 전 파이노님은 고향, 가족, 친구,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이었던 그는 텅 빈 껍데기가 되었고 마음속 복수의 불길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죠. 신탁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렸고 황금의 후예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명과 복수의 욕망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그 답은 오직 파이노님만 알고 계시겠죠. 아니, 어쩌면 본인도 계속 흔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녀석의 힘은 인정하지만 두려움, 아무리 날카로운 검도 두려움을 끊어낼 수 없지. 네가 마음을 굳혔길 바란다, 구세주여. 돌처럼 단단한 의지가 있어야만 뿌리 깊은 악몽을 깨부술 수 있을 테니까. 왜 그래? 에?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뭘 봤는데? 그냥 네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어. 그럼 알려줄게. 이 카드지? 이 카드의 이름은 구세주야. 구세주라? 무슨 뜻인데? 엄청 길고 복잡한 해석이 있긴 한데 그건 안 읽어줘도 되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카드는 네가 모두에게 숭배받는 영웅이 된다는 뜻이야. 네 손에 들린 검으로 세계를 지키고 무시무시한 적의 손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거지. 어때? 대단하지? 왜 그래? 이건 좋은 카드인데. 그치만 영웅 같은 건 되고 싶지 않은걸? 난 마을에서 모두와 같이 살고 싶을 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는데 바깥 세계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싸우는 거래. 난 그런 나쁜 사람들을 구하긴 싫어. 마을을 지키는 꼬마 영웅이 되는 걸로 충분해. 그럼 꼬마 영웅님, 언젠가 우리가 꼭 엘리사의 에데스를 떠나야 한다면 그땐 구세주가 될 거야? 꼭 마을을 떠나야 해? 응.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꼭 세계를 구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럼... 장난친 거야. 걱정 마. 엘리사의 에데스가 얼마나 평화로운데 나쁜 사람들은 절대 우릴 못 찾아낼 거야. 집에 갈 거야? 급한 일이 없다면 요정들이랑 더 놀다 가자. 어때? 요정! 좋아! 난 요정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번에는 빼앗긴 목검을 되찾겠어! 정말 의욕이 넘친다니까. 그럼 가자. 이 세계에
영원히 구세주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네. 폼폼, 음식은 준비됐어? 물론이지. 마치 세븐스가 아프다길래 특별히 소화가 잘 되는 자장 특제 요리를 만들었어. 히메코가 좀 가져다 줄래? 문제 없어. 그리고 겸사겸사? 안 돼. 환자한테 커피는 금물이라고. 그렇네. 마치 세븐스, 들어갈게. 아직 이른데 이제 어디 가지? 미미? 미미. 나는 죽음을 부여하는 검과 운명을 옥죄는 사슬이 은발의 소녀와 함께 죽음의 성전에 놓여 있는 것을 봤다. 검은 알 수 없는 자의 선혈로 더럽혀지고 부러졌다. 얼룩덜룩 녹슬어 있는 사슬은 창백한 손목을 잡아당겼다. 서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나비는 누구의 손끝에 머물 텐가? 소녀는 답하지 않았고 마치 죽음처럼 침묵을 지켰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은 어둠의 손과 손을 맞잡는 것이고 꿈은 그의 새끼손가락에 스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죽음을 스치는 환상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폭포의 물결이 밀려와 하늘의 틈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용솟음치는 파도 속엔 높은 탑만이 솟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깨어나서도 뼛속까지 시린 물보라를 느낄 수 있었고 넘실대는 파도 소리가 귀를 찔렀다. 마치 영혼의 곡소리와 괴수의 포효처럼 혼란스러움과 황망함 그리고 비통함이 울려 퍼졌다. 소녀의 품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죽은 자에게 위로와 존엄을 줄 수 있었고 그 품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소녀는 잔혹함으로 명성이 자자한 전사 한 명을 언급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죽은 게 아니라 절 저주하고 있었어요. 생명의 끝이여, 당신은 정말 추악하고 기분 나쁘군요.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차림새를 갖추게 되었는데 달빛처럼 하얀 원피스 위에 언제나 꽃망울을 가득 수놓았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소녀가 말했다. 저는 그게 더 아름답길 바라요. 죽음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재례 중 소녀가 가장 자주 주관한 것은 장례였다. 그녀는 낯선 얼굴 하나하나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녀는 요절한 아이의 잠을 자는 모습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절망적인 눈빛도 기억했다. 그녀는 전사한 장군의 상처를 기억하고 미망인의 얼굴에 가득한 눈물 또한 기억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어쩔 땐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게 느꼈다. 망각에 의해 잊혀진 무수한 말 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운명에 대한 조롱과도 같은 말이었다. 사라. 소녀가 사슬을 내던지고 아이도니아를 탈출했을 때 순간 기시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가 탈출이 처음은 아닐지도 모른다. 눈앞에서 물거품이 일었고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강을 떠다녔다. 그리고 홀로 배를 탄 후 난류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시체가 널려있는 전쟁터를 헤매며 살 길을 찾아 황폐한 무덤을 벗어났다. 그녀는 왜 끊임없이 탈출하는 것일까? 이때 그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황당함을 느꼈다. 죽음으로 여겨지는 여자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든 나뭇가지 위에 앉은 나비일 뿐 보잘것없다는 것을. 출정한 전사들은 여러 시민이 의지하는 거룩한 도시 오크마를 돌아본다. 도시의 시인이 읊는 구절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인자하기 그지없구나. 거룩한 도시만큼 아름다운 아글라이아. 그녀는 화려한 옷을 걸친 명문가 출신이다. 그녀는 오크마의 재단사이자 금시를 엮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가 절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지. 질투하는 자가 수군거렸다. 그건 바로 솔기 없는 옷을 만드는 거야. 금실이 떨리고 바람소리가 귓가에 전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옆 사람이 불을 지폈다. 그게 뭐 어렵다고? 그녀는 최고의 의상공을 뛰어넘는 가위와 자루, 신의 형상 같은 아름다운 형체를 만들어내잖아. 아글라이아님, 당신의 걸작을 보여주세요. 싫어요. 전 아첨이나 형식적인 자리는 질색이라서요. 해랑을 꿰뚫은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그 두 눈은 대체 아름다움과 추함을 어떻게 감별해내는 걸까? 대낮이 영원히 이어지는 듯한 거룩한 도시에서 새벽녘의 따뜻함과 밤의 차가움을 어떻게 구분해내는 걸까? 금실이 방직공 대신 대답했다. 낭만의 신의 금실은 이제 그녀의 손과 눈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람들 마음속 바탕색과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덮쳐왔다. 그의 자부심은 주인을 뒤지지 않았다. 형태가 있는 실이기만 하면 솔기 없는 화려한 옷을 만들기에 충분하죠. 촘촘하게 바느질하거나 단번에 재단하면 된다. 그건 어렵지 않아. 전부 어렵지 않지. 바늘땀처럼 떨어진 마지막 말이 꼭 한숨과 같았다. 황금을 엮는 자의 시선은 나를 꿰뚫고 저 너머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얽힌 그물망에 가닿았다. 그녀가 풀려 하는 유일한 난제는 오크마의 운명을 솔기 없는 결과물로 재단해내는 것이었다. 기나긴 대열이 광장을 가로질렀다. 행상,
가게 주인, 심지어 유명한 상류층까지 평등하게 중앙에 줄 서 있었다. 대열의 끝은 아글라이아의 거처로 향했다. 거룩한 도시의 패션 트렌드는 그녀가 곧 발표하려는 야심작일까? 그녀가 버리려는 실패작이겠지. 역시 근심 걱정 없는 거룩한 도시야. 종말이 코앞인데도 화려한 옷에 열광할 여유가 있다니. 다른 도시 국가에서 처음 온 손님은 적잖이 놀란 듯했다. 소문에 따르면 방직공은 네스티아를 섬기는 사제 명문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녀의 섬세한 손재주는 향락과는 무관했다. 어쩌면 본래 엄숙한 직책이지만 그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진 깃털을 보물 조각으로 오해한 것일지도 몰랐다. 불완전한 디자인도 추앙받을 가치가 있는 걸까? 방직공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잊은 듯했다. 바로 불완전한 영웅이 인파를 이끌며 긴 그림자를 들이운 채 영원한 대낮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위해 옷을 재단하려는 방직공도 있었다.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이러했다. 충분히 예리한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 제가 받고 싶은 건 우레와 같은 박수, 그리고 꽃이에요. 감언이설을 하는 시인이었다. 그녀를 감동시키고 싶어요. 얼굴에 홍조를 띤 소년이었다. 저도 괜찮을까요? 심연에서 어렵게 도망쳐 왔으니 여동생에게 신발을 선물하고 싶어요. 의자에 앉은 아이였다. 그는 맨발인 채였고 곁에는 말없이 고개 숙인 여동생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금실은 제멋대로인 물건이었다. 단 한 번도 동정과 연민에 동요한 적이 없었다. 어린아이는 불안해 보였다. 그 꾀죄죄한 얼굴에서 그녀는 어떤 첫 만남을 떠올렸다. 가봐. 방직공이 말했다. 도시에 새 아이가 있어. 같은 야누스의 전달자인 그녀들이 신발을 가져다 줄 거야. 오크마의 어느 곳, 처음 방문한 여행자가 잠시 발걸음을 멈춰섰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하나, 둘, 셋. 같은 아이가 3명이잖아. 세 아이는 웃는 모습이 각자 달랐다. 찬란한 웃음, 영리한 웃음, 차분한 웃음이었지만 같은 신비로움을 내비치고 있었다. 낯선 친구, 거룩한 도시에 온 걸 환영해. 우리가 길을 안내해줄게. 트리스비오스, 이 이름을 언급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오직 야누소폴리스의 연로한 사제만이 그 이름 뒤에 담긴 뜻을 알고 있었다. 대사제님, 다시 한 번 저희가 날개를 펼치고 먼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귓가에는 고향의 악기 소리가 맴돌았고 아이들은 웃으며 노인을 애웠었다. 부디 모든 슬픈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아침 저녁으로 사라지기를. 종말이 다가오자 거룩한 도시의 주민들은 늘 수심에 잠겨 있었다. 안녕, 우리가 도와줄까? 흔들리는 횃불처럼 아이들이 골목을 환히 비춘다. 그녀들은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기들은 새근새근 잠에 들었고 기도하는 이의 창턱에는 여전히 그녀들의 가뿐한 발걸음이 남아있었다. 세부는 오크마의 기둥이야.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진지하게 굴 거 없어. 우리와 함께 놀자. 맞춰봐. 우리가 누구게? 새 아이는 거리로 날아갔다. 넌 트리애니로군. 한 노인이 답했다. 아니, 우린 트리논이야.
트리노는 말수가 제일 적었다. 트리논이지? 한 소녀가 물었다. 우린 트리안이야. 트리에는 장난기가 제일 많았다. 그럼 트리비겠네. 한 아이가 외쳤다. 딩동댕. 대단한데? 트리비는 열정적이고 똑똑했다. 중요한 건 진짜 모습을 구분해내는 게 아니다. 진솔한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다. 우리가 길 안내해줄게. 아이들은 앞으로 날아가 길 잃은 사람을 다시 큰 길로 이끌었다. 길을 안내해준다는 게 문장 그대로의 의미였구나. 그야, 넌 운 좋게도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뿐이니까. 아이들이 내 앞으로 날아왔다.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더 많은 불행한 이들은 운명의 방향을 잃고 말았지. 한때 전장에서 죽어가는 한 병사가 있었다. 그는 멀리 도시에 있는 연인과 작별하고 싶어 했다. 아이는 병사 곁에 엎드린 채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위로의 말을 들었다. 도시에 있는 나머지 두 아이는 기나긴 잠에 빠진 여인의 병상 곁을 지키며 목 놓아 울었다. 세 아이는 눈과 귀,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명의 슬픔을 느끼면 나머지 두 명도 눈물을 쏟아냈다. 이런 것보단 재밌는 이야기나 하자. 아이는 기억 탓에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냈다. 우리는 엠포리어스 동요를 제일 잘 불러. 하지만 그 동요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라면 모두 외울 정도로 멀리 퍼졌었다. 정말이지 무례하네. 아이가 내 머리를 가볍게 쳤다. 동요 작가의 노력도 좀 생각해달라고. 신은 비옥한 땅을 살피고 거인은 잔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신다. 위험천만하군. 노인은 걱정스러워하며 아이를 멈춰 세우려 했다. 트리논이 아니야. 말수 적은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저건 트리안이야. 찬란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아이고, 잔소리. 장난기 많은 아이가 입을 삐죽였다. 내가 만든 물건인데 좀 가지고 놀면 안 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노는 걸 좋아했고 트리스비오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아픔을 두려워했지만 트리스비오스는 스스로 굳세다고 여겼다. 원래 우리는 정말 많았어. 다른 사람들은 먼저 떠난 것뿐이지. 아이들은 자신이 어른이 됐다고 우겼지만 실수로 성문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동시에 아픔을 참는 소리를 내뱉었다. 삼상의 신탁은 이미 먼 과거의 의식이 되었고 황금전쟁 역시 괴로운 잠꼬대와 같았다. 그녀는 망갈래 길의 문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에 종종 놀라서 깼고 같은 외모를 지닌 자매들과 함께하는 먼 여정을 주저하기도 했다. 옛 여정이 끝나고 새 여정이 시작되었다. 기나긴 세월에도 아이는 항상 본심을 지킬 수 있었다. 그녀들에게 남은 건 눈과 귀, 마음이 연결된 서로뿐이었다. 엠프리오스 곳곳에는 이름 없는 조각상을 볼 수 있다. 그 원형은 창세 초기 천부가 진흙으로 빚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을 위해 화신을 만든 후 황금빛 피가 흐르도록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 이후 최초의 인간이 대지를 누비게 되었고 무신의 동정을 받으며 이 세상의 슬픔을 깨달았다. 거룩한 도시의 시민은
조각상 앞에 한 남자를 보았다. 엘리사이 에데스의 파이논. 그는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고 단지 그 이름으로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할 뿐이었다.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의심을 품은 채 힐끔거렸다. 남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가벼운 미소로 회답했다. 피 속에 신성이 흐르는 병사 파이논. 그는 금시를 짜낸 자의 부름에 응답하고 영웅의 대장정을 빛내고자 머나먼 거룩한 도시에 왔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바람을 타고 온 속삭임 같은 노래에 그가 나지막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 목숨은 원래 하찮으니까요. 엘리사이 에데스. 남자의 고향은 그의 정체와 마찬가지로 신비하고 깊이 감춰진 곳이다. 누군가 그 머나먼 마을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기록도 전해지는 노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향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남자는 아름다운 시로 동화 같은 곳을 묘사했다. 하지만 거룩한 도시의 사료에 따르면 변경의 조그만 마을의 과거는 내일보다 더 복잡했다. 먼 훗날 엠포리어스 대지에는 영웅들의 족적이 새겨질 것이다. 남자는 검을 거머쥐고 황금의 서사시에 불멸의 표식을 새길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본명은 두 번 다시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야. 여정의 시작에서 어제 자신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미미?